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TV 제임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카메라는 라이카 미니룩스입니다. 컴팩트 카메라를 극혐하던 브레송도 말년에는 사용했던 카메라가 바로 이 라이카 미니룩스입니다. 그만큼 결과물이라든지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카메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엔드 컴팩트 필름 카메라를 고민하실 때 비교하는 모델이 콘탁스 T 시리즈들과 라이카 미니룩스입니다. 물론 니콘의 35ti나 후지의 클라세 같은 좋은 카메라들도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게 콘탁스와 미니룩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니룩스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미니룩스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202 에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콘탁스 카메라는 과연 고장이 없을까요? 현존하는 자동 필름 카메라들은 대부분 시간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고장나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기술 문제라든지 부품 단종의 문제로 더 이상 고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고칠 수 있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카메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하이엔드 컴팩트 필름 카메라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예전에 출시가를 뛰어넘는 필름 카메라도 있습니다. 근데 컴팩트 카메라가 아무리 뛰어나도 5, 6만원짜리 SLR 카메라보다 못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구입 전 가격과 수리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카 미니룩스는 CR123A 배터리 하나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는 밑부분에 배터리실을 동전으로 여셔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꽤 오랜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모드 다이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셀프 타이머 버튼입니다. 셀프 타이머 버튼 같은 경우 한번 누르면 10초가 카운트 된 후 저절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노출 보정 다이얼입니다. 노출 보정 다이얼은 누르고 있으시면 이렇게 깜빡일 때 다시 누르면 스탑, 반 스탑, 한 스탑, 플러스 2스탑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스탑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플래시 변경 모드들입니다. 플래시 모드는 오토부터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도 끌 수도 있습니다. 뷰파인더에는 여기 보시면 뷰파인더 왼쪽에 LED 라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LED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플래시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플래시가 터지면서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플래시가 이렇게 깜빡거린다면 아직 플래시가 차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컴팩트 카메라이기 때문에 한번 촬영하고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플래시가 차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릴 때는 플래시가 깜빡이지 않고 계속 들어왔을 때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LED, 초록색 LED는 정노출과 초점이 맞았을 때 불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이 초록색 LED가 깜빡이는 상황이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깜빡이는 첫 번째 이유는 플래시를 끈 상태에서 노출이 부족해서 사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노출이 과다여서 사진이 밝게 나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니룩스의 최소 초점보다 피사체가 가까이 있을 때 깜빡이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는 이렇게 반셔터를 눌러보시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 촬영하시면 됩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래시도 이렇게 불이 들어왔을 때 플래시도 이렇게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을 때 눌러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니룩스 구입을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필름 결과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라이카 카메라를 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니룩스에는 무려 주마릿 40mm f2.4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라이카 렌즈들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호가하는데 미니룩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라이카를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조리개와 포커스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P모드, AF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분들도 쉽게 찍기만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단점은 이 카메라의 미니룩스의 미니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무게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름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고 겨울이나 가을에 외투에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R과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두껍고 크기도 훨씬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GR이 100g 정도 가볍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아까 모드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플래시를 끄려면 모드를 6번 눌러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껐다 키면 다시 세팅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메뉴를 6번 눌러서 플래시를 꺼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라이카 미니룩스의 최대 셔터 스피드가 4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야외에서 맑은 날 촬영 시 조리개를 개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조금 어둡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조리개를 조여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라이카의 M 카메라와 컴팩트 카메라를 나누기 위해 이렇게 급을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정말 라이카의 치명적인 단점인 202 에러코드입니다. 202 에러코드는 경통에 달려있는 이 라이카 렌즈 경통에 달려있는 리본 케이블이 단선되면서 일어나는 에러입니다. 리본 케이블이 실제로 보면 플렉시블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리본 케이블은 이 렌즈의 경통에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룩스의 구조상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할 때 렌즈의 경통이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게 되고 거기에 달려있는 리본 케이블도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횟수 이상을 반복하게 되면 리본 케이블에 있는 전선이 단선되게 되고 202 에러가 뜨게 됩니다. 202 에러가 미니룩스의 가장 큰 단점이지만 이 에러는 리본 케이블을 교체하시던지 아니면 단선된 전선을 납땜을 해서 수리하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라이카 미니룩스를 구입할 결정을 하셨다면 이 리본 케이블 수리할 마음도 같이 먹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이카 미니룩스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거리 사진을 찍을 때 매우 만족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가격이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카메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미니룩스로 찍은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